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매일같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1.2%의 하락과 함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어느덧 2600포인트, 2500포인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고 참 이번 한 주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무려 2.6%의 급락과 함께 시종일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정말 좋지 못한 하루였고 특히 코스닥 쪽이 오늘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특이한 점이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도 보합권에 마무리되었다면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대가 4%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LG화학도 3%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와 약세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네이버는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 오늘은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 그쪽에서 보다 큰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워낙 골고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특정 업종이 조금 더 부진했었다. 그렇게는 보기 힘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오늘은 골고루 약세를 보여주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규모 자체는 3,600억.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규모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밀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받쳐줄 수 있는 힘, 투심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큰 급락이 나왔고 2%가 넘는 약세를 보여주었다. 그거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투매가 며칠간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한 번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오늘 코스닥의 급락치고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매도 규모가 상당히 적었다. 그 점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죠. 자, 그렇지만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만큼 내일 흐름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SK, S51, 기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하이닉스는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도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KB금융, 네이버, 펜오션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한테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1%의 약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도 국내 시장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이 지난주에 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P 500은 0.6%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3% 하락이 나왔죠. 자, 그래도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릴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촬영 시점에 아마 러시아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있을 텐데 여기서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을 칠 수도 있고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서방에서 푸틴이 전승절에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로 또 다른 시각에서는 확전보다는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쪽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 전쟁이 발생되기 직전에는 정말로 일어날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한 차례 최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 차례 꼬리를 형성했고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S&P 500도 마찬가지로 밑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밑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밑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마감이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여러 차례 꼬리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부터 주가에 일부 되돌림이 나왔던 만큼 과연 오늘 저녁에 어떤 말이 나올지 그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한 번쯤에 일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라든지 비중 조절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선행하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 상당히 이슈가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식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내일 새로운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4월달 일자리가 42만 개가 늘어났고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미국의 연준이 지향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이 두 가지에 크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자리 증가는 금리 인상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5월달에 0.5%를 인상시켰던 만큼 앞으로도 0.5%의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기조에 맞춰서 국내 시장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시점이 솔직히 말한다면 주식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점이고 저도 지금까지 10년 정도 주식을 해봤는데 지금 구간이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20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구간 길게 봐서 2달 정도? 그 정도 구간만 조금 인내했었다면 시장이 다시 보답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난 3월달보다도 솔직히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지수의 위치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찝찝할 만큼 지수가 많이 내려왔어요. 과거에 한 차례 저점을 형성했고 2번, 3번, 지금 4번째 보통 정말로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지수라면 이렇게 2번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조정 없이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3번째, 4번째 다시 한번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일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오늘 내일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중순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통틀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차례 저점을 형성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찝찝한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특정 종목이 계속 고점을 맞닿고 저항선을 돌파하려면 돌파할수록 그 저항선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반대로 지지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 흐름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비교를 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 그 안에서도 평균 PER 대비 굉장히 국내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 위축이 굉장히 많이 우선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이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겠죠.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요소하고 센티멘탈적인 요소 그 두 가지가 각각 공존하면서 상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었다면 주가의 상승을 조금은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요소, 우리가 너무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왜 주가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티멘탈적인 요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지금 시장이 저평가 국면인 만큼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런 부분 하나씩 걷어내기 위해서는 오늘 전승절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세 번째 근본적인 이슈, 정말로 연준의 생각대로 물가 상승이 잡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연착륙이 가능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의 시장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번 달에 연준의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나스닥의 주가 상승처럼 그런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펀더멘탈적 요소하고 센티멘탈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려웠는데 언제나 제 영상을 통해 기운 받아가시면서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변곡점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